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25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향후에 더 상승 여력이 크고 또 재무가 건전한 종목들 31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마별로 그리고 종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옆에 적어 놨으니까요. 참조하시고 일단은 이 첫 화면을 캡처하시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수자원 처리, 그러니까 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네옴시티에서 가장 부각을 받는 종목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오롱 글로벌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시총이 지금 많이 올라서 7,200억 정도 되는데 연간 단위 당기순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급하게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따라잡기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조금 안정이 됐을 때는 재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잡스러운 테마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의 사빅이라는 회사와 뭐 총판을 맺고 있는 플라스틱 관련된 회사 세우글로벌이 다시 한번 18.3%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은 640억이고요. 뭐 재무적인 실적이 뭐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사우디 내용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다시 한번 크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면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같이 많이 좀 맞물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농기에 관련된 대동이 14% 상승을 했고요. 시총은 3천억이고 당기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오는 실적이 동반된 농기에 관련된 종목들 유심히 건설 장비에 비해서는 크게 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 관련된 회사 범양건영이 바닥권에서 크게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양의 패턴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거래 대금이 무려 1,000억,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바닥권에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 장비 유압 실린더를 제조하는 DY 파워인데요. 시가총액은 1,500억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인데 작년에는 실적이 더 좋았네요.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300% 정도 나온 회사고 부채율도 50%가 채 안 되고 유보율도 3,900%, 4,000%가 넘네요. 올해는 아주 재무적으로 탄탄한 우량 회사죠. DY 파워. 주봉상의 흐름을 봐도 이제 막 올라타서 상승하려는 모습인데 건설 장비들이 크게 오른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DY 파워도 그 상승세에 충분히 동반돼서 같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많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 부품 건설의 현장에 쓰이는 거푸집 관련된 종목으로 삼목에스폼이 시총 2,900억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안전들이 강화되면서 이런 상장사의 어떤 우량 제품들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로서 삼목에스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농기계 관련해서 아까 대동도 좋았고 TYM도 이제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장비주의 후속 테마로 건설 장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TYM도 지켜볼 만하고요. 건설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고 현대 에버다임도 6,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9,4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되고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 이런 건설 중장비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은 꾸준히 관찰하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도로 건설 관련된 다스코라는 종목도 실적은 뭐 그다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재물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끼가 있는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8월 달에 좀 많이 나왔네요. 8월 달에 한 1,000억 정도 나왔고 그 뒤로 이렇게 이중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출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으로 다스코 아주 흐름이 21선 위에 안착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탈피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엔젠바이오라는 종목이 최근에 거래대금을 한번 쏟아냈고 10월 11일 날 한 300억 정도 나왔네요. 시가총액은 1,100억이고 뭐 재무적인 내용은 뭐 크게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또 사업 내용은 진단 시약이라든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이런 쪽으로 최근에 많이 또 이제 각광받고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엔젠바이오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거래대금이 무려 1,180억이나 나왔죠. 시가총액은 1,200억이고요. 약물 전달 기술 관련된 종목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쪽으로 약물을 꾸준히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규 상장주인데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TV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피플바이오가 CF 광고를 하더라고요. TV에. 시가총액은 1,540억이고요. 최근에 10월 달에 거래대금이 한번 크게 670억 나온 뒤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관련해서 충분히 사업 내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게 보고요. RP바이오라는 종목은 아주 알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970억인데 보시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140억이 나와요. 당기순이익도 110억 나오고 그리고 사업을 보면 매출이 970억, 1150억, 1430억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 연질 캅셀 우루사 같은 걸 먹을 때 연질 캅셀을 만들고 감기약도 연질 캅셀 캡슐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아주 긍정적인 뭐 바이오라기보다는 제약 쪽에 가까운데 내용이 받침이 되는 탄탄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이죠. 동훈 아나텍 혈당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서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침으로 타액으로 당을 체크하는 그런 의료기기를 내년 초에 출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에 12,45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만원 1,850원대에 안착을 함으로써 기술적 흐름도 뭐 아주 예쁘게 만들었고 사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2차전지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성 FNC라는 그 2차전지 소재를 믹싱하는 그런 장비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되네요.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380억이 나오는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지 않고 또 신규 상장주라서 어떤 물량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HYTC라는 2차전지 장비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 2만원대까지는 큰 물량 부담이 없고 올랐다가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시가총액 1260억이고 당기순이익 80억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로서 HYTC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에코프로 BM인데요. 21선을 쌍바닥을 만들고, 야, 21선 쌍바닥 만들면 어쨌거나 하락인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21선 위로 싹 올라섰습니다. 21선은 살짝 꼬부라지고 있는데 주봉상의 흐름도 20주선이 쌍봉을 만들고 지금 그래 다행히 올라섰습니다. 이게 쌍봉을 만들면 힘든 그림인데 올라섰고 60주선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밟고 올라갈 것이냐 쉬었다 갈 것이냐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 2차전지 양극재 대표주인 에코프로 BM은 2차전지 섹터는 쉬어갈지언정 쉽게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2차전지 그 케이스 관련해서 신흥 SEC와 상신 EDP가 거의 똑같은 모습인데 신흥 SEC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올랐네요.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연간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상신 EDP는 시가총액 2,700억이고 연간 마찬가지로 한 300억대가 나오고 있네요. 두 종목 거의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신흥 SEC가 조금 더 이제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제 11월 말에 애플페이가 출시된다는 내용으로 이런 결제 관련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정말 바닥권에서 이제 좀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41,000원 정도까지 갔던 종목이 만원까지 갔다가 이제 20주선 위에 안착하는 추세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돌아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휴대폰 솔루션 관련한 종목 하잉크 코리아도 애플페이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완전히 예쁜 모습을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애플페이와 엮여서 한 번 더 날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해서 크게 상승 슈팅이 나오지 않고 살짝 움직일 때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 1호원이라는 종목도 애플페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정말 변동폭이 크고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870억 치고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끼가 많은 종목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끼는 많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흐름을 확실히 만들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 예, 약간 좀 재무적인 요소는 좀 잡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끼가 많은 종목이다. 변동폭이 큰 종목이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이 너무 좋다. 시가총액 2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이 300억 뭐 당기순이익 300억대 나온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25일 금요일날 무려 14%나 올라갔고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었는데 거래대금도 950억이나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이런 고점들을 많이 뚫었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이게 보면은 2016년 이후에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좀 무섭긴 하지만 조금 관찰하셨다가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인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200억 정도 예상되는 회사고 시가총액은 한 2,800억인데 기술력이 좋고 또 검사 장비가 나중엔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이제 많이 조정을 받고 완전히 올라선 모습이고요. 일봉상으로도 21선 쌍바닥하고 지금은 조금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공략해 볼 만한 예비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또 유통을 하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저도 좀 다소 낯선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100억이고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 실체가 있는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요즘 뭐 영상 콘텐츠 이런 쪽들이 다 좋죠. 상한가가 나오면서 680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공략할 만한 포인트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양, 쉰다 그러면 화요일날 다시 양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찰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내렸던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86,000원까지 갔다가 1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2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이언트 스텝도 광고 VFX, 영상 VFX 특수 효과, 그다음에 이런 쪽 컨텐츠 솔루션, 뭐 AI 기반으로 리얼타임 컨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라고 해서 이런 영상 제작, 뭐 가상 VFX 이런 쪽으로 아주 크게 올랐다가 다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도 충분히 공략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 키즈 콘텐츠 뭐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호실적을 보이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OTT가 늘어나면서 키즈 콘텐츠 수요는 늘어나고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애니플러스가 매출을 보면 150억, 400억, 700억 뭐 이런 160억, 500억, 700억 실적도 적자 120억, 130억, 125억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고 3분기의 실적이 또 좋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세가 좀 지속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HB 솔루션이라는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종목인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종목도 아니고 또 거래대금도 100억이 채 안 나왔지만 실적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시가총액 2,660억인데 6월 달에는 엄청나게 실적이 나왔고 9월 달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한 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난 분기에 170억, 이번 분기에 또 80억, 그래서 벌써 단기순이익이 올해 한 300억 정도 누적이 됐더라고요. 그럼 시가총액 2,600억 치고는 괜찮은 종목이고 또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 이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소카가 최근에 10월 달에 거래대금을 비교적 1,000억까지 쏟아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21선으로 올라온 모습이어서 또 3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내용도 좋고 시가총액은 5,700억 정도인데 뭐 소카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차량 공유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 공략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뭐 밸브, 피팅 관련된 하이로 코리아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뭐 수주들이 있고 몇 년간에 아마 일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공략해 볼 만한 충분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은행주, 보험주 같은 종목들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데 하나생명이 너무 바닥에서 주봉상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고 일봉상으로도 완전히 좋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조인데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 7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지배주주 순이익도 한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료는 계속 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돌렸을 때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관심 있게 한번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